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절기상 가장 덥다는 대서인 오늘도 서쪽 지역은 35도를 웃도는 더위를 보이겠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0도로 상대적으로 덜 덥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여름의 마지막 절기 대서입니다. 지역별로 기온 차이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먼저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 머물겠지만 대구는 34도, 서울은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경보로 특보가 강화된 모습이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도 상대적으로 덜 덥겠지만 그래도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활동하실 때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6도 선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8도, 포항이 29도, 경주와 영덕은 30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덜 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아침 기온은 24도에서 26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9도, 독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고 남부 해상에서는 1m로 무난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도 계속해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포항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어제 경주시 간포읍에서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원자력 기초연구와 소형 모듈 원자로 등 미래형 원전 개발을 목적으로 7천억 원을 들여 오는 2025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고 환경단체는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시설이 될 수 있다며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미래 원자력 산업 육성과 연구를 위한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를 착공했습니다. 경주시 간포읍 일대 220만 제곱미터 규모로 국비 등 7천억 원을 투자해 12개 농해 시설을 2025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 클러스터가 그런 심장이 될 것입니다.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고 원전 해체 기술과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술을 연구할 계획인데 원자력 산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구소 상주 인원만 500명으로 경주시는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연구도시로 탈바꿈시켜서 우리 경주의 역사를 새로 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역경제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주 간포읍 주민들은 이곳이 연구소를 가장한 위험한 핵시설이고 사고가 날 경우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연구소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고 문무대왕 과학연구소로 명칭을 선정한 것도 일방적이고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인민의 삶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시설물인 원자력 연구단지 1년의 과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부와 경주시는 시설물 해당 지역인 우리 간포원민을 철저히 무시한 자사다. 또 탈핵 경주 시민 공동행동은 이 연구소가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고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방출될 경우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실증 단지를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저희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를 깨트려서 이것을 어떻게 화학적으로 처리를 하는 공정인데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오염 물질이 대기 중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특히 상업용 소형 원자로 개발은 지금껏 성공한 사례가 없고 실체도 분명치 않다며 막대한 세금만 낭비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형 원자로는 국제적으로 아직까지 검증된 게 없고 상업용으로 그걸 거기다 설치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가 감당하려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더구나 2016년 규모 5.8의 역대급 강진이 발생한 경주가 과연 원자력 연구소 입지로 적절한지 안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연구단지가 경주에서 첫 삽을 떴지만 주민 반대와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항시 의회는 어제 포항과 수서간 SRT 노선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서울과 포항 간 KTX는 지난 2015년 개통한 이후 118% 포화 상태로 운영되는 등 좌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지만 지금까지 SRT 차량 부족으로 증편이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또 서울 강남 권역과 포항역이 철도로 연결되고 동해 중부선까지 개통되면 포항역이 환승역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며 노선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지난 5월부터 성주 사드기지에 매주 2번씩 공사자재와 물품을 반입하면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과 반대단체는 시위 진압을 위해 출동한 경찰이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 기지로 들어가는 도로를 막고 주민과 사드 반대단체 회원들이 시위를 벌입니다. 곧이어 경찰이 시위 참가자들을 하나둘씩 끌어냅니다. 다치는 주민도 속출합니다. 경찰이 시위 대열을 해산하면 장비와 물품을 실은 차량이 사드 기지로 들어갑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지난 5월 중순부터 성주 사드 기지에 매주 공사 장비와 물품을 반입하면서 이런 충돌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모두 23차례에 이릅니다. 주민들은 70대 이상 고령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민을 포함해 30명에서 50여 명의 시위대를 해산시키려고 매번 500명에서 2,000명의 경찰 병력이 동원됩니다. 주민들은 사드 배치 이후 평화롭던 일상이 깨진 것도 모자라 이젠 일주일 내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대통령이 죽으라고 하십시오. 주민들 보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드 철회 평화회의와 인권단체들은 경찰의 작전을 중단하고 인권 침해를 조사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장비 반입을 위한 경찰 작전으로 주민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민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마땅히 보장돼야 되는 문제고 이것을 어떻게 전향적으로 해결할 건지에 대한 국가가 답을 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단체와 주민들은 사드 기지 공사 즉각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사드 기지 환경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던 터라 장비 반입에 따른 주민과의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정부가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380억 원과 발생 이자를 회수하기로 결정하자 영덕군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영덕군은 어제 군청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10년간 원전 건설 추진 과정에서 국민이 겪은 개인적 사회적 피해 보상을 위해 소송의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덕군은 지난 2014년 11월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가 반대가 심하던 군의회를 찾아 1조 원 지원과 영덕군 발전 10대 제한 사업을 발표했다며 국가가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한 380억 원을 지금 와서 돌려달라고 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한 지난해 대구 경북 기업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해 수익성과 채무 상환 능력 등이 전국에서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구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가 휩쓴 지난해 대구 경북 지역 기업들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감소와 금융 채무 증가 등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매출이 줄다 보니까 이윤 창출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악순환으로 이제 이자 내기까지 원금 상환도 어렵고 이자 내기도 이제 버거워지는 그런 상황이죠.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가 코로나19 이후 대구 경북 1,800여 개 기업의 경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구 경북 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마이너스 6.5%로 지방 평균 마이너스 5.7%를 밑돌았습니다. 특히 1차 금속, 섬유의복, 자동차 부품 같은 제조업은 마이너스 7.3%로
주요 경제 권역 가운데 최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영업이익률도 4.1%로 지방 평균 4.7%보다 낮았습니다. 제주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영업이익으로 은행이자를 갚지 못하는 기업 비율은 대구와 경북이 각각 43%, 38%로 지방 평균 37%보다 높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같은 부실 기업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2년 전 160개에서 지난해에는 250개로 57%나 증가했습니다. 현재 시급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그런 악재들 겹치는 상황이었죠, 작년에도. 중견 기업보다 영세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자산 규모 250억 원 미만인 소규모 기업의 부채 비율은 221.4%로 자산 규모 250억 원 이상인 기업 139%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자산 규모가 작을수록 수익성이 저조했고 이자를 갚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더욱 소기업들은 위축이 심하죠. 지금 현 상황으로는 전반적으로 지금 좋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코로나19가 재확산 같은 비관 상황이 닥치면 특히 대구 기업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채무 상환 능력 지표인 이자 보상 비율 하락폭이 대구가 경북보다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별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을 중점적으로 금융 지원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성장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악성 변수가 즐비한 가운데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자금 지원과 산업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오는 30일부터 개최 예정이던 제20회 영덕 황금은어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영덕 황금은어축제위원회는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증하자 감염 예방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영덕군은 이미 준비해둔 은어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판매하고 내년에는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열린 포항시 의회 5분 발언에서 김상원 의원은 포항 지역의 공공배달앱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외식 수요는 급격히 줄어 직격탄을 맞은 반면 배달업계는 이익을 내고 있다며 지역에서도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포항만의 공공배달앱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북에서도 9월부터 11개 시군이 참여하는 공공배달앱이 운영되지만 가맹점이 적어 참여가 저조하다며 지자체가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심지 차량 속도를 낮춘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3개월 만에 경북에서도 교통사망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지난 4월 17일부터 지난주까지 3개월간 경북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명에 비해 42%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10일 교통사고로 1명이 숨진 이후 한 달 넘게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안전속도 5030 시행 구간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과속 단속용 카메라 150여 대를 추가로 설치할 방침입니다. 경북소방본부가 여름철 재난 발생에 대비해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119 신고 접수대를 23대에서 33대로 늘리고 비상단계별 상황 요원도 보강했습니다. 또 신고가 몰릴 경우 긴급 신고를 분류하기 위한 신고전화 답신 시스템도 구축해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태풍이 지날 때 119 신고는 평소 대비 5배에서 6배 증가하지만 단순 문의 같은 긴급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달 하순 고수온과 적조주의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포항시가 적조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황토 12,000톤, 액화산소 428톤, 순환펌프 500여 대 등 방제 장비를 마련하고 2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여름의 마지막 절기 대서입니다. 지역별로 기온 차이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먼저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 머물겠지만 대구는 34도, 서울은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경보로 특보가 강화된 모습이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도 상대적으로 덜 덥겠지만 그래도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활동하실 때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6도 선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8도, 포항이 29도, 경주와 영덕은 30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덜 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아침 기온은 24도에서 26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9도, 독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고 남부 해상에서는 1m로 무난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도 계속해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포항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